네, 밤사이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그 전날에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도 4%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결국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이대로라면 작년 말에 예상을 했었던 유가 30달러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미칠 여파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면서 추가 절하 가능성까지도 지금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선진국 주가 흐름을 살펴보셨으니까 이머징 쪽만 살펴볼까요? 선진국은 모두 주가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약한 반등을 모두 뒤엎는 그런 하락이 나타났고요. 이머징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MSCI 이머징 ETF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연중 저점을 계속 깨는 모습이고 2014년, 2013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율 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다른 통화가 밀리는 것에 비해서 달러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호주 달러의 움직임도 주식시장만큼 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환율이 하루에 1.5% 정도 변하는 것은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아 시장 내에서 움직였던 엔화나 원화의 흐름보다는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이외에 유로화를 비롯한 여타 통화들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금리나 환율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너무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절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안화가 이 바스켓 안에 묶어두면서 그동안 환율을 관리해왔고 달러 페그제와 마찬가지로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위안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보시면 올해도 굉장히 이제 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계속 이제 평가 절하 요인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평가 절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중국이 평가 절하를 추가적으로 할 거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 내로 달러는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절압력 자체는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가 이번에 한번 절하한 것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절하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래서 중국발 환율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이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율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특히나 더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추가 절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환율 전쟁에서 우리 시장은 늘 고배를 마셔왔는데 이번에도 불안합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원화 자체가 이런 국제환율 시장에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종속 통화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이머징 마켓의 흐름보다 최근에 한국 흐름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SCI 한국 ETF는 이미 2013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MSCI 이머징 마켓 흐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가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중기적으로 이런 추이가 이어지면서 위안화 약세에 만약에 원화가 연동한다면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2009년 대비해서 주요국들의 실질 실효 환율인데요. 그동안 일본과 독일은 계속적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높았고요. 반대로 한국은 통화가 절상이 되면서 주요국 중에서 중국과 한국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통화 절하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한국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수출주들이라든지 대형주 쪽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워낙 수출주가 안 되고 지수가 안 되고 대형주가 안 됐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목매달고 말도 안 되는 바이오 끌어올리면서 이끌어왔던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의 포인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수출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환율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만으로 움직이는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과도하게 절상되어 왔던 원화의 환율이 다시 한번 평가절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격 변수와 관련된 부분만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형주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다 같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 같이 내려앉았다가 과연 어떤 종목이 일어설 수 있을지는 환율에 따라서만 보자면 지금까지 움직였던 중소형주보다는 수출 대형주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도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라서 일단 기업들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그에 따른 전략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또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해봤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의 애플과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요. 두 종목 일단 주가가 모두 다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별 흐름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먼저 이제 준비된 표를 좀 보시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면 어떤 업종이 피해를 받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인바운드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당연히 악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중국 업체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쪽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하락 압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밸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고밸류 종목군들의 밸류 축소 가능성은 뭐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수혜업종, 뭐 수혜업종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요. 피해를 그나마 좀 덜 받는 업종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수출 비중이 중국보다는 여전히 높은 내구 소비재 쪽이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뭐 거의 박살이 나서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의 뭐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 지수와 같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뭐 길게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가격 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자동차라든지 IT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버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한세실버 필요한 의류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소비와는 좀 다르죠. 미국 쪽의 소비에 오히려 연동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MLB라든지 이렇게 좀 중국 쪽에 이제 매장 내면서 성장했던 그 의류주들과는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오늘 BMW와 GM이 같이 빠졌다라는 거죠. 지금 BMW도 큰 폭의 급락을 보였고요. 4% 이상 빠졌고 GM도 빠졌다. 글로벌 럭셔리 차와 대중차가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반응은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길게 가게 되면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위안화가 2%, 향후 5% 정도 변화한다고 해서 BMW가 5% 더 비싸지면 BMW 안 사고 GM으로 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초반에는 럭셔리 브랜드나 뭐 일반 대중 브랜드가 같이 주종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길게 보게 되면 럭셔리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애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 사게 되면 더 비싸게 살 수 있겠지만 위안화 약세로 비싸게 살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중국 사람들이 5% 정도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원래 애플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중국의 샤오미로 돈다? 이것도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럭셔리 브랜드, 시장 장악력이 있는 브랜드는 초기의 충격은 같이 받지만 회복은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국내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 보시면 중국 매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성장도 이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으로 보면 이니스프리 상해 매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중국에만 목매달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안화 환율에 인해서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이니스프리 이런 거 안 산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성을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의 최대 문제는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높아진 기대치가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기대치 조정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적은 예상했던 포인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의 비교적 큰 폭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조정 압박은 커지겠다. 이런 관점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는 투자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의 매출이 높은 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우리 시장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미리 전략을 당연히 세워봐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